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혹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염색체의 구조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죠. 자, 구조 이상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4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여서 이제 4가지 종류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구조적 이상에서는 감수 분열을 할 당시에 서로 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던가 이랬을 때 다리를 꼬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결실이라고 하는 구조 이상이에요. 자, 결실 이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실 없어졌다. 자, 염색체의 일부가 없어진 상황을 우리는 결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가지의 염색 분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데 한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없어진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에 머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유전자의 라열을 봤을 때는 여기 사이 B가 결실이 되어서 요만큼 짧아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없어진 이 유전자 부위 혹은 염색체의 부위가 일부가 없어진 것을 우리는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를 쭉 읽은 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발현을 할 것인데 형질 발현을 할 것인데 그 형질 발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돌연변이라던가 증상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질환이 5번 염색체의 결실이에요.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이 딱 되면은 그때 무슨 증후군이 나타나냐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죠. 고양이 울음 증후군. 자,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아기가 울 때에 응애응애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야옹야옹 하고 울 정도로 이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낸다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울음소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신지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김새의 모습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사망하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 결실 중에서 5번 염색체의 결실 이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는 역위. 역위는 무엇이냐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가 존재했을 때 이 염색체의 뭐 상하가 바뀐다던가 일부가 바뀌는 모습 그 염색 분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왼쪽 편을 보게 되면 BCD가 서로 바뀌어져 있어요.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바뀌는 거,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거꾸로 붙는 경우 역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복과 그 다음에 전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첫 번째는 중복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가 더 붙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동염색체의 염색분체 일부가 이제 그 다음 상동염색체, 그 옆에 있는 상동염색체의 일부에 딱 갖다 붙여주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봤을 때 이렇게 A, B, C, D, E까지 있었는데 D, E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가지고 있던 부분을 더 붙여주는 거죠. 만약에 비상동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다르겠죠. D, E가 아니라 뭐 F, G라던가 이렇게 다른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유전자의 정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갖는 유전자의 정보가 하나 더 붙는다. 그것을 우리는 중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의 일부가 붙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전좌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에서 이제 다른 현상이 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비상동 염색체의 일부가 갖다 붙는 거예요. 서로 위쪽과 노란색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파란색의 염색체가 존재하죠. 이렇게 2가지의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상동이고 위아래는 서로 상동이 아닌 비상동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염색체의 일부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서로가 교환이 되어서 비상동 염색체의 부분이 교환이 되어서 딱 들러붙게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전좌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전좌 같은 경우는 이 중복이랑 차이점은 우리가 염색체를 봤을 때 유전 정보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존재하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F에서부터 시작해서 H까지 존재하는데 지금 전좌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A에서 D까지가 아니라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전 정보인 GH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전 정보를 갖게 되면 일단 유전 정보를 잊어버리진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문제는 얘네들을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발현을 한다고 하죠. 형질을 발현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형태와 성질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이 유전 정보를 내가 원래 순서대로가 아닌 이제 뒤죽박죽으로 얘가 스캔을 하고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유전 정보로 인식을 한 다음에 다른 형태의 형질을 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해가 됐죠? 지금 그림에서는 GH라고 하는 유전 정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GH가 아니라 뭐 Z라던가 아니면 Y라던가 이런 식의 종류의 유전 정보로 인식을 하고 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구조 이상 돌연변이. 지금 결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중복, 전자 얘네 두 개에서는 상동이냐 그 다음에 비상동의 관계냐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